사나이 마수의 중독성 대체 가능.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만나기로 했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2인자 백두혈통 과연 친서를 가져왔을까? 우문이죠. 현답은 DNA가 친서다. 자,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는 좀 이따 얘기해요. 103.5MHz 러브 FM.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돈 주고도 가방 안 가는 사람들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문제 정치쇼 토요일 1부 순서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 정치쇼 맞춤 영화평론가 붕짝붕짝 오동진은 영화평론가 아싸 붕짝붕짝 오동진. 네, 안녕하세요. 네, 30년 만에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런 댓글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오동진 친구인데 왜요? 오동진이 이렇게 입에서 떠나지 않은 걸 처음 느껴봤다. 그 노래 때문에. 네. 네. 음반을 낼까 봐요. 오동진. 안 그래도 저 그 무슨 음악 프로그램에 나오라고 노래하는 프로예요. 거긴 가지 마세요. 그래요? 네. 왜요? 바보 돼요? 너무 많이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음악까지? 네, 알겠습니다. 설 연휴 보기 좋은 영화 한 편 가져오셨다고요? 연휴가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예. 네. 이제 그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아무래도 국내에서 별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동안 프랜차이즈 영화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시리즈 영화들. 네. 대표적인 작품이 지금 조선 명탐정 시리즈입니다. 2011년에 1편이 개봉돼서 그해 한 500만 관객을 모았거든요. 와, 네. 저 이거 무척 재밌게 봤어요. 네. 완전히 장르가 새롭게 뭔가 열린 것 같은 신선하더라고요. 네, 우리 식 영화로 탐정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걸 역사극하고 섞어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죠. 조선 셜록. 그렇죠. 그 코스염 때문에 네. 그 당시 조선 시대에 살았던 양반과 가문의 남자들이 그런 코스염이 나오지 않는데 완벽하게 코난 도일의 그 셜록 홈즈 이미지를 그대로 따와서 그리고 이 셜록 홈즈의 조숙격 캐릭터가 왓슨이잖아요. 예. 네, 왓슨은 굉장히 코믹한 인물로 원래는 이제 원전은 의사입니다만 의사이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만 이 조선 명탐정은 셜록 홈즈로 벤치마킹하면서 굉장히 코믹한 캐릭터로 탈바꿈시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경쾌한 이미지잖아요. 예. 2011년 1편 개봉 당시에 굉장히 인기를 모았고 그 인기의 여세를 몰아서 2015년에 2편이 개봉됐었는데 역시 또 인기였었어요. 이번 3편인가요? 그래서 이번 3편입니다. 그래서 2편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2편 각시 투구꽃의 비밀이라고요. 예. 그게 이제 1편이고 2편이 사라진 노베 딸 이런 부제를 갖고 있고 이번 3편은 흡혈 괴마의 비밀입니다. 사라진 노베 딸도 봤네. 섬에. 그렇죠. 섬에서 아이들이 마약. 납치돼서 무슨 네. 마약인가 뭔가를 하고 그때 무슨 가수가 출연하죠. 가수요? 예. 네네네. 그 조관우 씨. 네네. 조관우 씨. 네, 조관우 씨 연기를 출연하죠. 그렇게 잘하니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조관우 씨가 이제 워낙 창을 하고 그래서. 아버님이 또 명창이시고.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적 뮤지컬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연기가 필요하죠. 창을 할 때 있어서. 그래서 너무 연기 연기가 잘해요. 처음에 네. 조관우 씨 비슷한데 네. 조관우 씨더라고. 조관우 씨가 계속 요즘 연기로 자기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전에 서로 얼굴을 모르는데 만났어요? 그 조관우 씨도 인사하고 저도 인사했는데 좀 이따 연기처럼 사라지더라고. 나 이걸 내가 왜 듣고 있었지 지금? 이러고 생각하면 힘 빠져. 나는 정말 무슨 얼굴이 달라졌다는 둥 연기를 하면서 배우처럼 됐다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못 빠져. 약간 충격받았어요 지금. 너 요즘 잘하더라 연기. 그래 다음에 이제 배우 만나면 연기 기가 막히더라. 지난번에 인사도 안 하고 연기처럼 사라지대. 네, 나쁘진 않았어요. 네, 도사님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아니었죠? 괜찮았습니다. 네, 조관우 씨가 아주 쏙 들어왔어요 머리에. 가수에서 연기자로 변신했다는 거. 연기처럼 사라지다. 거기서 2편에서 종종 연기처럼 사라져요. 그런 남자들은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자, 흡혈개마의 비밀은 1편과 2편과는 좀 다른 궤도에 서 있습니다. 이제 1편과 2편은 출연은 주인공은 똑같습니다. 아, 네. 김명민, 오달수. 아,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인물은 계속 여기에 나오는 여자 캐릭터를 계속 새로운 배우로 등장시키고 있죠. 김지원. 그래서, 네, 김지원.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드라마 때문에 태양의 후예로 많이 알고 계신데 이번에 영화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켰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김명민, 오달수의 콤비 플레이, 그 콤비 연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1편과 2편은 뭐랄까 사실적 사건을 오달수가 고등학교 어디 나오는지 모르시죠? 또 다른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시죠? 이번에 진지한 얘기입니다. 네. 해강고등학교. 해강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네, 이거 지금 박종철 열사가 나온 학교예요. 그렇군요. 네. 해강고등학교. 그래서 예. 똑똑하구나. 27기예요. 이것도 약간 27기가 조국. 아, 그렇군요. 28기가 박종철. 네. 예. 그 도사님은 거기 무슨 아무 연이 없습니다. 30기가 김윤석. 네. 왜 이렇게 조사를 그렇게? 예. 네. 32기가 오달수.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박종철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1987 거의 종영했고요. 700만으로. 해강고등학교 출신 중에 네. 단 한 명도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아하. 출신의 국회의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도전했는데. 학교의 전통을 짓밟는 일이기 때문에 안 했겠죠. 그리고 네. 이제 후배들이 박종철 열사의 네. 힘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오달수 해강고등학교 그리고 아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조관우 연기자 네. 확실히 들어왔습니다. 네. 어찌됐든 1편과 2편은 좀 사실적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면 3편은 좀 다른 궤도에 서 있어요. 이번에 이제 흡혈귀가 나옵니다. 진짜로. 귀신이 나오는 거죠. 진짜 귀신이 나와요? 영화 속에서. 오. 네. 1편, 2편은 귀신은 아니었죠. 예. 네. 음모였죠. 음모였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귀신처럼 이렇게 의혹이 쪼삭하게. 그러다가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부패 정치 세력이나 등등. 반역의 음모든지. 그렇죠. 관료 세력이나 이런 등등에 의한 위장이자 뭐 이런 것이라는 게 드러났는데 이번엔 정말 흡혈귀예요. 오호. 네. 영화 초반부에 김명민 씨가 맡은 명탐정. 김명민 씨죠? 네. 예. 비스듬히 누워서 보고 있는 책이 영어로 써 있어요. 뱀파이어라고.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 영화니까 이렇게 이제 좀 뒤로 갈수록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장점이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그 이른바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하잖아요. 예. 우당탕탕 넘어지듯이 해프닝 벌어지는 코미디 이런 코미디 천극을 몸개그. 그렇죠. 몸개그. 그거 좋네요. 네. 예. 그 관객들이 그런 점을 좋아한다는 것에 좀 치중을 해서인지 코미디 쪽의 무게감을 좀 더 많이 준 그런 3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뱀파이어를 보고 있고 그 책 안에도 이제 사파가 그런 게 그려져 있어요. 그 트랜실베니아에서 뱀파이어가 등장했을 때 그 모습 등등.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실과 현실과 고증의 기초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대 이게 사실 정조 시대거든요. 특정한 시대에 여러 가지 어떤 상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풀어나가는 탐정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정조 시대는 이제 영조 다음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순조잖아요. 조선이 근대화 쪽으로 가는 거죠. 근대 시대니까. 탐정이 나올 만하죠. 개연성은 있어요. 그리고 뱀파이어라고 하는 책이 들어왔을 수도 있었겠네요. 교류가 시작됐으니까. 그렇죠. 영어로? 그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영어를 읽었던 사람들은요. 아주 덕후이기 때문에 영어를 꽤 잘했다라고 하는 그 사료가 있어요. 네. 많이 뭐랄까 중국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많은 문물이 들어왔던 시대고 그리고 정조가 그것을 추구했죠. 규장각 만들고 막 이랬습니다. 과거에 중국 대사들이 그 역관 말고 필담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필담으로 해갖고 한자로 통하니까. 그렇죠. 네. 참 그러고 우리 선조들이 참 이렇게 제가 선조들 닮아서 똑똑한가. 그렇겠죠. 네. 요거 부정하면 계속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아서 요 정도로 넘어가는 걸로 하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조선 명탐정의 여러 가지 이야기, 신식 문물이 나오고 또는 현대적 상상이 나오는 것은 시대적으로 개연성은 있다. 다만
이 사극에서 보여줄 수 없는 현대적 판타지를 많이 섞어서 오히려 그런 역설의 어떤 그런 재미를 주려고 하는 것이 조선 명탐정인 거죠. 다만 이제 이 영화가 이번에는 진짜 흡혈귀가 나오기 때문에 1편과 2편에 비해서는 관객에 따라서 좀 달라졌다. 또는 평가를 좀 평가절하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뜬금없다. 약간 이렇게 실험성이 강하네요 이번에.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어떤 반응이 엇갈릴 것 같아요. 호호가 엇갈릴 것 같아요. 저는 부산행을요 아무 정보 없이 봤거든요. 네. 근데 좀비 영화였어. 근데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좀비 좀비예요. 영화인데 네. 야 한국판 좀비를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 네. 있지? 우리 도사님은 좀비처럼 사는 걸 제일 싫어하니까. 나 웃기지 않는다. 나는 안 돼. 나는 하지 말아야 돼. 뭐가 안 되냐. 이렇게. 아니 뭔가 꽂히긴 꽂혔어요. 이게요. 예. 저는 사실은 좀 뜨아했어요. 원래 1편과 2편을 생각하면 흡혈귀가 진짜 흡혈귀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1편과 2편의 구성이 1편이 제일 좋았고 네. 2편 조금 떨어진 듯 하면서도 괜찮았는데 네. 그래 관객 수가 그거에 딱 조응해갖고 400만 대 후반 300만 대 후반 이렇게 네. 했거든요. 그렇죠. 500만 400만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의 500만 육박했고. 네, 그렇죠.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시리즈가 됐었던 거죠. 그 근데 저는 이제 구성이 무척 탄탄하게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지는 게 저는 처음에 드라큘라가 이제 드라큘라가 아니라 흡혈귀죠. 흡혈귀, 뱀파이어. 드라큘라는 백작 이름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 흡혈귀가 나오니까 요것도 누군가 흡혈귀를 위장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면 명탐정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가보니까 그냥 흡혈귀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뜬금판데 뻥 대해서 맞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지금은 흡혈귀를 상상의 인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옛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라고 하는 것이 영화적 상상력이고 마녀가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니까요. 그렇죠. 영화 만들어내는 비현실적인 어떤 재미일 수도 있겠죠. 예. 네. 이 영화 추천한 이유요. 이게 사실 적폐청산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정조 전에 사화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을사사화 네, 동인 서인, 북인 남인 엄청 을사사화, 술사화, 밥사화 그냥. 을사도 사는구나. 그런 재료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내가 진행자 같아. 어쨌든 간에 이게 예전에 영모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안이 영모를 꾸민 게 아니고 영모를 꾸몄다고 누명을 씌운 거죠. 이제 한 4대 가문 정도가. 얘네들은 지금 떵떵거리고 살아. 그래갖고 거기서 멸문지화를 당한 그리고 죽임을 당한 왕세자비가 이제 흡혈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하가 그래서 4대 문파, 4대 가문을 응징한다는 얘기죠.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지금 시대의 지금 사회 적폐청산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말은 이거 역시 약간의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이러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들을 그것도 역시 이제 현대 여론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낌을 좀 가미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는 분께서 이게 코미디긴 하지만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는 작품이긴 하구나. 그런데 감독과 제작자 고민이 많았겠구나. 그런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할 영화요. 네.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오직 사랑뿐. 네. 영어 원 이름은 타이틀은 뭐예요? 그러면? 유나이티드 킹덤입니다. 네. 근데 왜 오직 사랑뿐이죠? 예전에 보니 앤 클라이드라는 영화를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지금 비슷한 맥락이죠. 유나이티드 킹덤 하면 하나의 왕국인데 봉도사께서도 하나의 왕국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렌타인데이에 그것도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킹덤 하게 되면 무슨 권력 투쟁 같아요. 이게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과 관련된 글을 쓰다가 착각을 해서 유나이티드 킹덤인데 더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왕국이라는 뜻이지 그렇죠. 영국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오직 사랑뿐은 아프리카의 한 왕국의
그 왕세자와 영국의 타이피스트의 러브스토리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보츠와나 공화국인데 그 이전에는 보츠와나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아니었고요. 영국에 유학하던 그 왕세자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최근에 기사가 나왔던 그 스토리인가요? 최근에 기사가 나왔나요? 예, 최근에 유사한 게 그건 미국에 유학을 했던 그 아프리카의 왕족이 결국 미국의 백인 여성과 결혼하는 그런 그 기사를 봤거든요. 요거 이제 1940년대입니다. 그 최근 2차 대전 직후고. 최근에 똑같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결국 결혼으로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졌다 해갖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비하면 1940년대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왕족은 흑인. 그렇죠. 왕족 흑인이죠. 타이피스트 백인 여성. 그렇죠. 전형적인 영국 여성이고 서민층 여성인 거죠. 그런데 이제 양쪽 다 이게 인종적인 문제를 떠나서 보츠와나는 영국의 예를 들면 식민지였어요. 보호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총독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영국이 직접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통치 국가의 왕세자가 그 한 서민 백인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인종적 문제를 떠나서 정책 문제까지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요. 양쪽에서 다 반대했겠네. 양국에서. 그렇죠. 이쪽 왕족에서 아프리카 왕족은 백인 여자라니 이런 거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 백인 여자가 결혼함으로 해서 이 뭐랄까 이렇게 관심과 화제를 모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언컨트롤러블해진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보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왕세자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왕정체제를 민주공화정체제로 바꾸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보츠와나가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백과사전 보시면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지붕처럼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그 지역 내에서 그래도 비교적 민주적 절차를 많이 지키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보츠와나가 중요한 이유는 이 나라가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왕세자가 세레체라는 이름의 왕세자가 그걸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영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다 들어와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캐내려고 했었고요. 이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광물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고 민주공화정으로 바꾸는데 100인 안에였기 때문에 이 왕세자를 공격하는 주요 무기를 정치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우회론적으로 인종적 측면과 이런 편견을 자극해서 억압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거를 뚫고 결혼에 성공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한 부부 생활과 함께 나라를 잘 이끈 지도자가 된 거죠. 실화에 배경한 건가요? 실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러브 스토리이자 정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영화를 처음에는 진짜 러브 스토리로 생각해서 봤어요. 왜냐하면 코스토가 둘이서 한 런던 거리를 걸어가는 장면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로자문드 파이크라는 여배우가 정말 전형적인 그 우아한 느낌의 백인 여배우인데 이 여배우와 같이 가을 거리를 걸어가는 장면이었어요. 굉장히 로맨틱한 장면이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봤는데 이제 갑자기 베츠와나란드라는 나라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츠와나란드가 이게 도대체 영화 속에서 지명 그냥 국명인지 국가명인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게 보츠와나의 전 이름입니다. 베츠와나란드. 네, 보츠와나가 이름을 베츠와나란드라는 그런 이름을 썼다가 나중에 보츠와나를 바꿨죠. 다이아몬드라고 하니까 옛날에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을 했던 블라디 다이아몬드. 그렇죠. 그 디카프리오가 영화 속에 죽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 탄압과 유린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세공돼서 유럽으로 건너왔을 때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워지느냐 그 흔적이 없어지느냐 그래서 그 간극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품이었고요. 그렇죠.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커피 뭐 남미의 커피 이런 것들이 사실 아주 어린 아이들 노동력이 착취되는 것들. 이른바 페어 트레이드가 안 되는 페어 트레이드가 안 돼요.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옵니다만 어쨌든 한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정상적 궤도로 올라서는 데 있어서 지도자의 몫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도 얘기되는 작품이고요.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또 사랑도 잘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럼 봉도사님께서 잘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전 사랑은 잘 못해요. 발렌타인데이 때 제일 슬퍼요. 저는 와이프가 생일이에요. 2월 14일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줘요. 3월 14일 화이트데이는 또 우리 딸 생일이에요. 그 딸은 손해 본다고 맨날 그래요. 2번 받을고 1번밖에 못 받는다고. 한번 같이 만나요. 제가 1월 1일이 생일인데요. 예. 네. 저는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1월 1일이 생일이에요? 네, 미역국 안 먹고 떡국 먹는다든가. 아니요, 미역국에다 떡 넣으면 돼요. 그러긴 해요.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못 받는다든가 뭐 이상해요 저는. 아니 생일 케이크 위에다 발렌타인 초콜릿 뿌리면 돼요. 그러니까 발렌타인 얘기하니까 부담이 확 오네요. 네. 뭘 해야 되나. 예.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조선 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 흡혈괴마의 비밀. 그다음에 오직 사랑뿐. 자, 2개의 영화를 갖고 명절 연휴 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마지막 곡 아바의 Lay All Your Love on Me. 당신의 모든 사랑을 나에게 주세요. 들으면서 광고 듣고 2부 돌아오겠습니다. 차가 막히면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어떡해요? 후진으로 오면요. 이상한 차니까 다 비켜줘요. 네. 그 생각을 못했네요. 네. 제가 어렸을 때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그때 가로등이 없잖아요. 사람들 깜짝 놀래주는 골목길에서 깜짝 놀래주는 방법 알려줄까요? 자꾸 웃기지 마세요. 지금 그렇잖아도 숨찬데. 아니, 놀래주는 방법 알려줄게요. 네. 제가 물구나무 서갖고 이렇게 한 2, 30m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네. 물구나무 서갖고. 네. 골목길에서 누가 오자 딱 물구나무 서고 있으면 사람이거든요. 가까우면 머리가 없어. 그럴 때 다리를 쫙 벌려요. 으아! 그러고 다 쓰러져. 목이 없는 사람이 나타났고 몸이 쫙 갈라지는 거야. 어둠 속에서. 뭔가 정체가 생기면 이상한 행동을 하라. 네. 제가 좋은 교훈을 들었습니다. 후진으로 네. 달리세요. 네. 앞으로는. 열차가 후진으로 달릴 때. 후진차. 자, 공인인증서 폐지되면 정말로 편해질까? 네, 이제 최근에 그 연말정산 서류 한참 또 발급받아가지고 많이들 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도 이제 뭐 홈택스라던가 이런데 이제 들어가면서 사실은 또 이것저것 많이 까셨을 거예요. 액티브엑스 깔라 그러면 저도 컴퓨터 어느 정도 하고 네. 이게 얼리 어답터라고 잡았는데 하다가 꼭 중간에 어느 단계에서 막혀버려요. 아니 그리고 요즘은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한동안은 시스템이 서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다운받다가 다 서요. 네. 그 취소를 누르면 이 커서도 안 먹어. 그냥 뭔가 돌아가고 있는 구동이 되고 있는데 네. 작동이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뭔가 이제 굉장히 심호흡을 하고서 그리고 막 시간 타임도 굉장히 길게 잡은 다음에 큰맘 먹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뒤돌려 채우는 그냥 그 스크린 모니터 날려버리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별 문제의식 없이 그냥 깔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깔면은 답답하면 막 깔면은 안전하다고 하니까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시작을 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으면서 아니 이제 액티브엑스 프로그램 만든 회사하고 뭐가 짜웅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발 여론이 막 생겼고 더 이제 미스터리한 것은 이제 지금은 깜빵에 계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천송이 코트를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못 산다. 그래가지고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분명히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막 바뀔 것 같은 움직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다시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어쨌든 전 세계 표준에 맞추겠다라고 또 공언을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또 올해 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떼다 보면은 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걸 컴퓨터에 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한 번도 이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 문제는 접지 않은 것 같아서 도대체 이제 무엇이 근본적으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액티브엑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된 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1996년부터 제가 96학번인데 그러니까 1996년부터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IT 거품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증이 필요한 온갖 사이트 등등에서 이 액티브엑스가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저희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이제 뭐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냐면은 공인인증서가 도입이 되면서 그 공인인증서가 액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여러 가지 민원을 인터넷에서 해결을 하려면은 혹은 은행 업무를 보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깔아야 되는데 그게 액티브엑스 그 공인인증서가 액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액티브엑스도 같이 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었고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편의적인 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왜 편의적인 발상이냐면 이게 그 관료들이랑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나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편리적인 발상이 딱 맞아떨어진 건데 이런 거예요. 뭔가 인터넷을 통해서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증명서가 항상 위변조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증명서 위변조의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해킹되어 가지고 정작 증명서를 떼야 할 사람이 아니라 엄한 사람이 그 증명서를 떼야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뭐 은행 업무 같은 경우 은행 업무라든가 아니면 세무서 업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안을 강화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안의 철학이라는 게 나오는데 보안을 강화하는 책임을 서비스 주체가 질 것인가 소비자가 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거죠. 예를 들면 은행이 해킹. 액티브엑스라고 하는 건 소비자에게 넘긴 거예요. 소비자에게 넘긴 거죠. 그렇죠. 핀테크를 채택한 쪽은 서비스 주체가 책임을 지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공공기관의 보안성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발급하는 주체가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함으로써 해킹이라든가 아니면 위변조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소비자의 컴퓨터에다가 해킹을 막는 이런저런 장치들을 덧붙이게 함으로써 니네 책임이다. 니네 책임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전자를 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 굉장히 고도의 여러 가지 보안책들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핀테크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요즘에 이제 들어가는 요즘에 뭐 요즘 아니에요. 중국 10년 됐어요. 그렇습니다. 미국도 세계 최강의 마찬가지고, 예,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공무원 관료들이랑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은행들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액티브엑스 서비스를 하는 업자들까지 이제 딱 맞아떨어져서 세 사람이 모두가 다 이익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 국민들은 좀 불편하고 뭔가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정부는 어쨌든 간에 무엇인가 보안 대책이 마련되니까 좋고 그리고 은행이라든가 공공기관이나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보안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서 좋고 거기다 업자들은 돈 벌어서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련된 게 이제 액티브엑스고 그 액티브엑스가 워낙에 또 이렇게 여기저기 널리 사용되다 보니까 공인인증서라는 걸 이제 만드는데 그 공인인증서도 액티브엑스로 하면은 좋겠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이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것에 대한 거부감까지도 이제 다 이제 연결이 되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이공학도는 아니지만 일본이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 반도체나 이런 그 첨단 산업에서 무너진 이유가 일본은 세계와 호흡하지 않아요. 자기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늘 주장을 해요. 그 세계가 우리를 따라오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우리는 최강의 기술인데 그러다 보니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만 다른 시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표준 기술을 실패한 사례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일본은 일본 것을 하기 위해서 일본 핸드폰을 쓰기 위해서 그걸 따로 뭔가 거기에 적합한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핸드폰이 세계적인 제품이 될 수 없는 거야. 똑같이 액티브엑스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는 우리만의 사용이거든요.
세계는 핀테크를 가고 있어. 그럼 빨리 핀테크를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난 이게 모르는데 어떻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도 모르면서. 이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 기반의 이제 이런 서비스 환경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연말정산 서류 발급받으실 때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 연말정산 서류 얘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다.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 같은 곳에 익숙해지면은 예. 이제 저희들이 어떤 패턴이 생기냐면요. 까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까시겠습니까? 실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자연스럽게 A를 누르게 돼요. 자꾸. 그렇죠. 아니, 그럼 우리가 하고 누르게 다. 됩니다. 아니, 군대에서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까라면 까. 그거 까시겠습니까? 까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업무를 보려면은 액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서를 깔아야 되고 예. 그러면 액티브엑스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당연히 네 실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패턴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해커들이 정확하게 포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하는 데다가 자기 프로그램을 싹 심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일반 사용자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것도 뭐 액티브엑스 혹은 공인인증서를 구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안 프로그램인가 보다. 아니면 설치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인가 보다 해서 일단 네를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이제 자신의 컴퓨터가 해킹이 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빠져나가고 또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멜웨어 같은 것의 확산에 온상이 되는 것도 모르는 채 이제 방치하게 되는 거고 그게 세계 최고의 IT 환경을 자랑한다고 하는 우리나라가 각종 해킹이라든가 보안에 가장 취약한 하나의 이제 원인으로 이제 대두가 된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게 이제 방금 봉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200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가 액티브엑스 뭐 이런 거 쓴다 굉장히 저희들 불편하긴 했지만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최근 뭔가 보안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네네네 하다 보면 뭐 그리고 자기가 무슨 컴퓨터 기술이 대단히 좋은 것 같지. 와 네네네 하다 보니까 중간 딱 멈춰버리면 잘못 눌렀나? 아니 그리고 그것도 이제 중간에 멈추면 그것도 그래 내 컴퓨터가 좀 고물인가 보다. 또 컴퓨터를 갈아요. 또 용산 경제가 활성화돼. 창조 경제. 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직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가지고 인터넷이 세계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직구를 하게 되면은 진짜 뭐 약간 그 영어 울렁증도 막 어쨌든 막 긴장하면서 딱 갔는데 이게 뭐야? 1분, 2분 만에 결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단지 신용카드 정보 하나만 넣었을 뿐인데. 예. 직구에. 직구 사이트에. 그 이른바 이제 핀테크가 적용된 거 아니에요? 그죠. 외국의 사이트에 가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에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러면은 외국 은행에다가 송금해가지고 계좌를 틀 일이 있는데 외국 은행에 계좌를 털어가지고 인터넷 배킹 들어가면 또 여기서는 또 뭘 그렇게 많이 깔까. 나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까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초기에 설정된 뭐 너의 별명은 뭐니 너의 뭐 초등학교 이름은 뭐니 등등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상한 기호 같은 거나 암호 같은 것만 까먹지 않고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심지어 나중에는 암호 같은 것도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자동으로 다 입력이 되고 등등등 이제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환경에 살고 있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진짜 비정상적인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비극이 뭐냐면은 제가 아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불편하다 외국은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하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정작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바뀌게 된 계기는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홈쇼핑 와가지고 아니면 사이트 와서 직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액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서 혹은 액티브엑스를 퇴출시키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이상한 거죠. 우리나라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했을 때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외국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사이트에 들어와서 쇼핑하기 너무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이거 우리나라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바꿔야 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또 기관이나 은행들은 꼼수를 씁니다.
예전에는 액티브엑스가 그냥 자동으로 깔리는 거였는데 이제 EXE로 똑같아요 원리는. 예. 그래서 이제 액티브 Y라고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계속 이제 1996년부터 시작된 액티브엑스가 공인인증서와 잘못된 만남을 가지고 난 다음에 예. 아직까지도 지금 2018년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저희가 강조를 해야 될 것은 일단은 처음에 액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서가 시작된 처음 자체가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 3자 정부, 공공기관 및 은행, 기업 그리고 이제 업자들의 이 유착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 소비자들이나 시민들의 불편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이제 이 유착에서 만들어진 어떤 산물인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컴퓨터 보안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그 시작하면서 강조를 했듯이 보안의 책임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이 지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 져야 되는 거죠. 은행이라던가 아니면은 인터넷 쇼핑몰이라던가 공공기관에서 자기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안 책임을 져야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나쁜 사람들에게 의해서 뚫리거나 혹은 문제가 된다면은 그에 대한 책임까지도 그들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수동적인 소비자에게 지라고 하는 발상에서 시작된 게 액티브엑스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부터 일단 발상의 전환이 되어야 액티브엑스라던가 액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서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 되면 그 편리해져요? 편리해지죠. 당연히. 제가 제 후배가 이제 그 성형외과를 하잖아요. 그 중국 애들이 와갖고 카드 결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신원 뭐 수백만 원, 뭐 수천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성형외과는. 근데 카드 결제하는데 우리도 이제 해외 가서 카드 결제하면 무슨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중국 애들은 카드 결제하는 순간 자기가 카드 결제한 게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척 쉽게 돼 편리하게. 네네. 그래서 이걸 해갖고 물어봤더니 그 에이전시가 가이드가 이게 여기는 핀테크가 잘 돼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야? 뭔지 네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중국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중국을 두려워하면서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일본이랑 중국을 제일 우습게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일본과 중국 제일 무시하는 나라. 네네. 전 세계가 안 무시하는데. 네. 그런데 그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유명한 장사꾼들 아니에요. 네, 앞서가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소비자가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하게 주머니를 열고 서비스를 받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앞서 나가 있는데 바로 그 앞서 나고 있는 한 경험을 이제 그 봉도사님께서 그 지인을 통해서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공인인증서나 액티브엑스나 액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서가 없어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어쨌든 간에 예전에는 저희가 윈도우 기반의 PC만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윈도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애플에서 만든 맥 기반의 PC 사용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디자이너들은 다 그거 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갈수록 이제 컴퓨터 이용 패턴이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데스크톱 PC를 쓰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데스크탑 PC,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등등이 모든 것이 다 통합된 어떤 환경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액티브엑스라든가 액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서는 그런 통합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전 세계적인 표준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잘 못하신 분들은 공인인증서나
액티브엑스가 없어진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냐? 너무 편안해지죠. 굉장히 편리해지죠. 그것도 굉장히 편하지도 않아. 굉장히 네, 편안해져요.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거 떼고 그다음에 뭔가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뭐 물건을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할 때 인증의 절차가 굉장히 최소화되는 거예요. 예.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됐다고요? 96년이요. 96년이요. 그러면은 22년 동안. 네. 자, 알겠습니다. 22년 동안 우리는 미쳤습니다. 강영구 기자님, 끝났어요.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저는 월요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인증 시스템 미쳤다. 에어로스미스가 부릅니다. 크레이지 들으면서 월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자, 성추행 없는 사회, 멋진 사회, 미투!